안녕하세요. 며칠 만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시공 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오늘 촬영할 차는 우르스 차량입니다. 람보르기니는 전통적으로 낮은 차죠. 굉장히 세상에서 제일 낮은 차, 제일 비싼 차이기도 하고 굉장히 낮은 차인데, 작년 4월 달에 한국에 람보르기니 우르스 차량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런 RV 차량, 높은 차를 만들었어? 큰 차를 만들었어? 야, 굉장히 그 호기심도 많았었고, 과연 어떤 모습일까?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보는 어떤 그런 모습과 실제 모습이 과연 어떨까? 호기심이 있었고요. 작년에 그 우르스 차량 굉장히 시공 많이 했는데, 이 차량을 딱 보는 순간에 와,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웅장하고 황소 같은 느낌, 굉장히 강한 느낌이 그래도 웬만큼 살아났다. 본넷의 각도라든가 이렇게 꺾여진 어떤 디테일들 꽤 이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차주가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해외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만 본자면 썬팅이 안 돼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연하게 합니다. 연하게 하더라도 전면은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측면도 아주 약한 35%나 50%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차주님이 해외에서 거주하셨던 분이었고 차를 사면서 카마스타님한테 그랬나 봐요. 연하게 해달라고 무조건. 그러니까 카마스타는 전면 농도를 50%, 측후면을 35%로 추천했던 거죠. 50%는 그 슈어에서 가장 투과율이 높은 굉장히 연한 컬러고요. 측면에 했던 이 35%, 요건 이제 옵틱 제품입니다. 35%도 실제 투과율 37%, 6%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연하죠. 측면에 하는 이 농도가 실제로는 전면에 들어가야 되는데 연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연하게 시공을 한 거죠. 근데 그분이 계속 차량을 탔으면 모르는데 차주님이 바뀌셨어요. 한국 분으로 바뀌시니까 딱 탔는데 그런 거죠. 너무 연해. 한국에서는 쭉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에 딱 정차를 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옆에 사람을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아요. 굉장히. 저 람보르기니 차를 누가 타지? 여자가 타나? 예쁜 여자가 타나? 아니면 남자가 타면은 멋있는 사람이 타나?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어떻게 생겼어? 그 쓸데없는 그 가벼운 호기심 때문에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프라이버시를 생각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죠. 본인도 정차하면 옆에 보면서 나는 보여지기 싫은 겁니다. 그게 또 한국인의 쓸데없는 관심이죠. 외국 사람들 들어오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그 차주님은 굉장히 연한 필름을 염두에 두셨던 거고, 그 차를 인수받아서 이게 무슨 필름이야 라고 봤더니 글라스니트 마킹이 돼 있는 거예요. 글라스니트에 전화를 하셨고, 그래서 뭐 상담을 드렸고, 그 차주님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측면, 후면, 썬루프는 슈어 X 12%로 하기로 했고요. 전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슈어 X 32%. 그래서 충분히 밖에서 보여지는 어떤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기능을 낼 수 있고요. 또 안에서 운전할 때 굉장히 야간 주행이나 또 국도나 고속도로나 일반 도심 주행에서 편안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슈어 X 32%는 평활도나 어떤 열차단 기능은 최상이고요. 어떤 정교함에 있어서 가장 높은 그레이드이고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것까지 기대는 안 하셨지만 어쨌든 슈어 X 제품으로 전면은 32%, 측후면은 슈어 X 12%, 그 다음에 썬루프도 항상 이분은 개방하고 다니세요. 빛이 많이 들어와요. 썬루프가 보통 컬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 운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밤에는 아니고 낮 운전에서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분은 썬루프에 빛이 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보통은 32%를 시공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12%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는지 한두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전면 유리하는데 람보르기니 우르스 차량 시공할 때 카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시공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시공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필름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항상 그 재시공에서 받는 어떤 스트레스가 열선 손상,
필름을 띄어내면 필름 안에는 점착제가 되어 있어요. 점착제가 열선을 덮고 있습니다. 필름을 띄어낼 때 그 점착제가 열선을 고착시켜 갖고 띄어낼 때 열선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람보르기니 차량은 전통적으로 재시공을 했을 때 열선이 나가지 않았었어요. 한 번도. 그런데 모르는 일이죠. 얼만큼 고착이 됐느냐, 또 어떤 회사에 무슨 제품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점착제의 강도나 또 자외선을 너무 많이 받아 갖고 아주 딱딱하게 고착이 된 경우는 통상적으로 열선이 나가지 않는 차량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선을 제가 조심스럽게 떼어내는 과정을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원래 그 차주님이 그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여쭤보지 않았어요. 근데 해외에선 전면 선팅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단순하게 연한 거에서 밖에서 좀 잘 보이게 만드는 어떤 그 기준만 삼는데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조금 진해해도 운전하는데 방해가 안 된다면은 좀 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기준이 조금 그레이드가 높은 차를 탈수록 더 높아요. 그래서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기준이 있는데 무조건 아주 안 보이게 하는 차들, 연예인들 차들이나 또는 안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 RV나 SUV를 타시는 차주님들은 6% 제일 찌한 거, 그냥 보면은 그냥 새까만 거 선호하시지만 보통은 12%, 10%, 15%를 선택하시면 웬만한 프라이버시는 다 됩니다. 프라이버시를 생각하신다면은 전면을 왕창 진하게 해서 프라이버시 기능을 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측면을 진하게 하세요. 그러면 안에가 대체적으로 측면의 유리가 6장이잖아요. 이 차 같은 경우에 7장이네.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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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그 7장에서 들어오는 빛이 차단이 충분히 돼야지 안에가 어둡습니다. 전면은 앞에만 가린다고 안에가 공간이 까매지진 않아요. 앞에는 안전하게 30% 또는 최근에는 필름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레이니도 지금 25%가 나와 있고요. 슈어도 20%가 나와요. 20%를 하시는 분들은 차 고가 높은 지바겐, 카니발, 렌지로버 차 고가 높으니까 시야가 되게 넓어요. 그리고 유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유리가 승용차는 전면 유리의 각도가 이렇게 예각으로 누워 있지만 극단적인 사례지만 지바겐 같은 경우는 유리가 이렇게 서 있어요. 앞유리가 20% 해도요 하나도 지나지 않습니다. 안에서 볼 때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일괄적으로 농도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또 누가 어떤 필름을 했더라도 차량에 맞게 나한테 맞게 상담을 하시고 또 서칭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서칭을 하셔서 필름 농도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